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내용의 특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성공의 지름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요즘 특강을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사전 지식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10년 넘게 집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애들 재우고 나면은 함께 하루에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전 세계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나라 문화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또 사는 이야기도 하고 주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사는 데 있어서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것도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이렇게 평온하게 부부가 둘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그 드라마에서 이번에는 와인 관련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 그 미각이 아주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와인을 한번 맛보면 그 와인은 어느 나라에서 몇 년도에 생산된 와인이고 그때 기후는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진짜로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 와인은 마셔보니까 아무리 봐도 비싼 건지 싼 건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서 아주 맛을 잘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있는가 봅니다. 여튼 우리가 좋은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은 그 전문가가 좋다고 판별한 거 그걸 먹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안 그래도 사는 게 바쁜데 세상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 잘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주식 투자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방향이 어떻고, 경제 전망이 어떻고, 각 부처별로 핵심 과제는 어떤 것이 있고, 경제 정책 방향 버릇이라 해서 또 다르게 요약도 해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좀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도자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경제 정책은 어떤 것은 규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누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을 쭉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쪽은 분명히 산업이 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와인 그런 감별사처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아, 돈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좀 탁월한 감각이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한테는 저런 탁월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와인 맛을 잘 보면 좋은 와인을 남한테 묻지 않고서라도 잘 마실 수가 있겠죠. 좋은 와인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남한테 묻지 않고서라도 잘 찾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나는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도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이왕 투자를 해야 되면 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부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늘 요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런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앞으로 전기요금을 원가와 연계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내용들이 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돈하고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대신 택한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저 공항에 가면은 마약 탐지견이라고 있죠? 이 개가 있답니까? 마약 탐지견이 쭉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사람 마약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거, 마약 냄새를 찾아가지고 여기 마약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개만큼 후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를 이용해서 마약 냄새를 찾아서 가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돈 냄새를 잘 못 맡기 때문에 내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는 새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부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돈의 흐름을 딱 지켜보다 보면은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딱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딱 보면 왜 돈이 글로 갔는지를 생각해서 역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하 나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좀 돋보이는 업종이 하나 있죠.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 전기가스 업종에 돈이 몰렸는데 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가스 업종은 그냥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오늘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많이 올렸죠.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전력이 거의 오늘 한 10% 정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자, 이거 세력들이 이렇게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냐? 바로 이렇게 한국전력이 오늘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세력들이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이미 세력들이 먼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인하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합니다. 전기요금을 갖다가 원가에 연동시켜 놓고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렇게 막 인하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찾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있어요. 찾아보면 전기요금이 좀 더 싸게 부과될 겁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싸게 한단 말은 저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죠. 자, 세력들이 사는 걸 보고서 이제 다시 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봐주면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뭐 눈치를 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원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한국전력이 적자를 받고 또 그 이후에 한국전력의 부채 비율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결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은 뭐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여태뿐이죠. 현재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한 51달러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전기요금 그 유가가 47.82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는 50달러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51달러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47.82달러니까 지금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정리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전기요금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은 오늘 이렇게 내린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갖다가 원가 연계형 이렇게 체계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장의 돈은 귀신같이 이렇게 알아차린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 전문가는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정부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런 돈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 방법을 찾아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마약 탐지 기관처럼 냄새 후각이 발달한 개를 이용해서 마약이 있는 것을 찾듯이 주식시장에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잘 보고서 그 돈이 전기가스 업종으로 흘러갔다면 이게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정부 보고서에서는 전기요금을 갖다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기요금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하면서 내면 사람들이 뿔나겠죠. 그런데 또 이걸 갖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유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분명한 거고 어떤 경우라도 한국전력은 이제는 더 이상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구나. 수익성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의 흐름을 가지고서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런 그게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의 발표, 전기요금에 대한 발표, 그리고 시장의 돈의 흐름, 또 내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종합 정보를 딱 정리를 해서 나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으면 와인 전문가 찾아가면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면 설사 내가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돈 흐름을 쭉 따라서 다니면서 왜 그런가를 자꾸 생각해 보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전기가스 업종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걸 보고서 여러분들께 하나 예시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 그리고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거들랑 그냥 수급을 참고하십시오. 시장의 돈의 흐름을 쭉 참고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유별나게 조금 돋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다면 이제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그 돈의 흐름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없더라도 적어도 돈 냄새를 추적하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바로 이게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런 업종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13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13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렇게 13종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13종목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전부 다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중에서 진성 TIC 이 종목은 현재 참모들이 이렇게 매도 중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게 곤란하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또 유한양행도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종군당 역시 참모들이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군당 요즘 뭐 좋은 뉴스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는 자주 나왔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해도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거고, 그 나머지 종목 있죠. 전기가스 업종은 중에서 한국전력은 오늘 이렇게 딱 떴죠. 요거는 우리가 진짜로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또 그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제가 오늘 또 저녁에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자의 세계에 들어왔고 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냥 투자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저런 와인 감별사처럼 미각이 탁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돈 냄새를 갖다가 뭐 잘 못 맡는다고 해서 나는 투자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잘 못한다면 잘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는 거 보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게 마약 탐지기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내가 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돈의 흐름을 또 이렇게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꾸 방법을 찾으면 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돈이 흘러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하고 이제 왜 저런 종목들을 샀는지 그 종목 관련 뉴스들도 좀 읽어보고 또 뭐 정부 정책과 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럴 때 투자 실패 확률도 줄어들겠죠. 실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능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머리를 자꾸 한번 굴려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돈 냄새를 잘 맡는 그 세력들을 이용하는 추적하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발전시켜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